네, 가을이 부쩍 찾아온 것 같은데요. 가을만큼 또 변함없이 찾아오는 뉴스 뱃사공, 시사 뱃사공 이우영 아나운서도 찾아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가을 패션이네요. 네, 이제 정말 어제보다 보니까 5.7도 정도 낮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로 챙겨서 입고 나왔습니다. 네, 자켓이 잘 어울리는 네. 뉴스 시사 뱃사공 이우영 아나운서. 첫 번째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대정부 질문 첫날이었는데 현안 분야 격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앞서도 저희가 목소리 좀 들려드렸습니다만. 네, 어제는 이제 정치 분야 현안을 놓고 격돌을 했는데요.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둘러싸고 설전이 오고 갔습니다. 이 시작은 영빈관 건립 문제 이야기인데요. 네, 878억 원을 투입하려다 하루 만에 백지화가 됐습니다. 민주당이 정부 의사결정 과정에 난맥상을 부각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영빈관 건립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으로 엄호했습니다. 특히 이제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목소리 들으셨겠지만 서영교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서 영빈관 짓는 이 878억 원 예산 알고 계셨느냐 네.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한덕수 국무총리가 저는 몰랐고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 뭐 실무자들이 협의했다 이런 후속 보도와 토론들이 있습니다만 예산도 모르고 승인했다가 또 하루 만에 취소했느냐 이걸로 또 계속 공세가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것도 계속 지금 공세를 가하고 있죠. 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은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쌍방울 임직원들이 음식을 전달하고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국내 큰 실정법 위반이고 사법 질서를 우롱하는 처사여서 검찰에서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는 정도의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한편 이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서 이재명 대표와 똑같은 잣대를 촉구를 했습니다. 네. 김혜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한 장관에게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 해야 할 수사 지휘를 안 하고 지금 일부러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맞받아치기로 했습니다. 예, 뭔가 뭐 갑론을박이 말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고요. 사정정국은 만들 수 없다. 아시지 않느냐. 검사장 출신이니까 김혜재 의원한테 앞서 얘기했는데 검사장 출신인데 사정정국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전이 오고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대통령의 발언으로도 이슈가 됐었던 태양광 사업 부실 문제 또 거론됐죠. 네, 국민의힘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비리, 부동산 정책 실패 등을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 실패를 문제 삼으면서 이제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네. 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서영교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서 주가 조작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검찰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고요. 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의 경우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태양광 이권 카르텔 관련해서 문재인 정권의 실책이라고 언급하면서 역공을 펼쳤습니다. 예, 오늘 본회의를 열고 또 외교 통일 안보 분야 주제로 대정부 질문에 나섰는데요. 아무래도 여왕 조문 외교 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또 질문이 많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정부 측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또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이 출석하는데요. 네. 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유엔 총회 참석 일정 수행을 위해서 출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현동 1차관이 대신 참석한다고 하고요. 국민의힘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국회는 이제 내일에는 경제 분야고요. 22일에는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예, 자 오늘 외교 관련 질의 뭐 물론 또 북한 관련 이슈도 많습니다만 국회로 귀를 좀 쫑긋해서 어떤 일들이 어떤 이야기들이 오는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 조문 외교에서 조문은 못하고 조문록만 적지 않았느냐, 뭐 의전팀의 실패다, 뭐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앞서서 이제 G7 정상들과 달리 윤 대통령이 조문 일정에 공식 초청받지 못해서 불충분한 의전을 받았다는 내용의 지라시가 이제 정보지가. 터졌습니다. 네.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이제 런던 도착 첫날에 이제 조문록 작성을 진행하는 쪽으로 조율을 했는데 런던 교통 상황 등이 맞물려서 하루 미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식에 참석한 뒤에 곧바로 조문록을 작성할 예정이다. 어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 조문 취소 혹은 조문을 못한 상태를 놓고
지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외교 참사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네, 민주당 안호영 수석 대변인이 브리핑을 열고 주요 7개국 국가인 뭐 바이든 미국 대통령, 트리도 캐나다 총리 그리고 왕치산 중국 부주석도 국빈 자격으로 조문을 했는데 왜 대한민국 대통령만 불가능한 것인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외교 참사가 계속되고 있다, 걱정스럽다 이렇게 말을 했고 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자신의 SNS에 창피하고 또 창피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조문이 계획에 있었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은 점. 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부부는 운동화를 신고 일반 조무객들과 함께 또 긴 줄을 서서 조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조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또 다녀와서 또 면밀한 현장 상황에 대한 평가와 함께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김은혜 홍보수석이 좀 현지 브리핑을 열었다고요? 네, 김 수석은 윤 대통령 내외가 탄 비행기 착륙 시간 때문에 영국 왕실에서 불가피하게 조문록 작성을 조정해야 한다 이렇게 알려왔다고 하고요. 네. 이른 오후, 그러니까 어제 이른 오후까지 어제가 아니죠. 그 전날 도착한 네. 정상들은 조문할 수 있었고 런던은 이제 당시에 이제 교통 상황이 복잡해서 영국 왕실이 조정해서 알려줬다 이렇게 말을 한 거다라고 했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조문 취소 소식이 사실이 아니고 민주당이 정상외교를 왜곡하고 있다. 그러지 말라. 이렇게 대응에 나섰네요. 네, 앞서서 이제 오프닝에서 주호영 의원의 목소리로도 들으셨는데 네. 박정하 수석 대변인이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이제 장례식에 참석했고 참석 이후 예의를 갖춰 조문록을 작성할 거다. 이제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조문록 작성을 했죠. 박 수석 대변인이 민주당이 이제 조문 취소라는 사실을 왜곡한 논평을 작성해 배포했다면서 너무나 좁은 소견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또 의혹대로 왜 대통령 국가 정상의 일정이 이렇게 현지에서 수시로 바뀌었느냐에 대한 해명도 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례 미사에 참석한 모습들은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 조문록도 작성을 했죠? 네, 윤 대통령은 조문록에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명복을 빌며 영국 왕실과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세 번째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이준석 전 대표 제명을 시사하는 문자 메시지. 국민의힘은 문자 메시지 때문에 네. 참 1년 내내 문자 메시지가 정말 따라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었어요. 윤리위원이었거든요. 결국 윤리위원직을 사퇴했네요. 네, 유 의원은 어제 오후 당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신의 불찰로 윤리위의 공정성, 객관성이 조금이라도 의심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이날 유 의원의 사의를 즉각 수락을 했습니다. 네, 윤리위원인데 경찰 수사나 기소에 따라서 제명해야죠. 뭐 이런 이제 문자 메시지가 정진석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게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런 부적절함이라는 것 때문인데 공정성 시비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이양희 위원장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이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지난달 13일 유 의원이 이준석 당원 징계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이제 당내 인사와 나눴고 이러한 사실이 외부로 공개된 것은 의도와 상관없이 이제 결론적으로 윤리위 직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이 메시지를 조금 더 보면요. 정진석 의원이 유상범 의원에게 중징계 중 해당 행위 경고해야지요. 라고 이렇게 먼저 문자를 보냈죠. 네, 이제 거기에 이제 유 의원이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예, 당 윤리위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이 전 대표에 대한 대화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또 사진에는 정 위원장이 유 의원에게 오찬을 함께하자 제안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자, 유상범 의원 측은 어떻게 해명하고 있습니까? 네, 유 의원은 문자 메시지가 보도된 직후 언론에 보도된 문자 대화는 이 전 대표의 8월 13일자 기자회견 후에 그날 정진석 당시 국회 부의장과 나눈 대화다. 네. 개인적인 견해를 원론적으로 밝힌 것에 불과하다. 윤리위 전체 의견과 무관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즘 뭐 이 문자는 그 카메라 성능이 워낙 좋아서 특히 네. 이제 중진 이상의 지도부들은 뒤에 앉잖아요. 뒤에 있는 기자들이 다 찍을 수 있거든요. 이게 의도냐, 전략이냐, 실수냐 말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뭐라고 반응했나요?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해당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유를 하면서 윤리위원과 비대위원장이 경찰 수사 결과를 예측하며 징계를 상의하고 지시를 내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무리한 짓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자꾸 사진에 찍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저는 그 얼마 전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 프라이버시 보호 필름이란 게 요즘 네. 있는데 맞아요. 그런 건 왜 안 쓰실까라는 생각도 예, 들어요. 각도가 조금만 정면에서 벗어나도 내용이 보이지 않거든요. 네. 뭐 직장에서도 많이 쓰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이재명 캠프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됐다가 사퇴한 조동현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 사생활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네. 결국 사퇴를 했는데 이분이 참 위험한 선택을 시도했었다고요. 네, 영국 일간 가디언이 우리 시간으로 어제 한국의 정치 스캔들의 끔찍한 대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이 조 교수와 단독 인터뷰를 보도를 했는데요. 네. 육군 사관학교 출신의 장교였던 조 교수입니다. 지난해 11월 30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1호 영입 인재로 이제 영입이 됐죠. 그런데 이제 당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측이 혼외자 의혹을 제기하면서 임명된 지 사흘 만에 스스로 물러났었습니다. 예, 사실은 혼외자가 아니라 이건 원치 않는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이었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요. 이런 것 자체도 개인에게 굉장히 큰 고통이었나 보네요. 네, 이제 자녀의 동의를 받아 공개한다면서 이제 본인이 직접 밝혔는데요. 네. 가디언 인터뷰에서 조 교수는 군대 제대 후에 제 꿈 중 하나는 한국 군대와 사회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었다. 이런 기회를 갖게 돼 영광이었다라면서 본인이 개입한 게 얼마나 파장이 일으킬지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만약 사임하지 않았다면 계속 공격당했을 것이다.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럴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아이들을 생각해야 되고요. 뭐 사회 공격이라는 것보다 더 숭고한 또 소중한 생명의 문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SNS 계정도 폐쇄하고 지인과의 만남을 피하기도 하고 뭐 학교도 안 나갔다고요. 아이들이 그만큼 공포가 컸었나 본데 그래서 참 위험한 일들이 있었죠. 네, 이 취재진을 피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한 달 동안 학교도 안 나가게 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때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라고 한 겁니다. 네. 조 교수는 정계에 발을 담근 것이 내 결정이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났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뭘 했든 괜찮다라고 엄마에게 이제 말을 해줘서 네. 그래서 그 말이 목숨을 구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 뭐 이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폭로 또 여러 가지를 떠나서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또 진출해야 되는 또 기대받아야 되는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목소리도 냈네요. 조 교수는 이건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면서 이제 불과 몇 달 전에 이제 한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면서 이제 네. 우리나라 이야기도 했는데요. 거의 매일 비슷한 사건들을 목격했지만 모두 은폐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해람 중사 사건도 그렇고요. 그 이후에도 벌어진 사건들도 그렇고 네. 나라는 국민 모두가 지키는 거지 남자만 지키는 건 아니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해결되는 시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찾아왔